흔히들 그러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이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거의 유일한 성공 공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AI가 웬만한 질문에 10초 만에 뚝딱 답을 내놓는 지금, 4년 동안 그 답을 배우는 대학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던 모든 공식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대학의 역할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세게 나오죠?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 그 유명한 펠런티어가 던진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관통하고 있어요. 기술의 맨 앞에서 달리는 기업이 대체 왜 대학 교육에 이렇게까지 신랄한 평가를 내놓은 걸까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비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보세요. 아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펠런티어는 대학 그냥 건너뛰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가 바로 뽑아서 월급 주면서 키울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대학 무용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채용 전략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상징적인 사례죠. 자, 그럼 펠런티어 같은 회사들은 대학 졸업장 대신에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AI 시대에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뭔지 그 새로운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재를 보는 기종이 이건 뭐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과거엔 학벌, 점수, 흔히 말하는 스펙이 전부였죠. 근데 이젠 오른쪽이 새로운 표준이 됐어요.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 즉 학습 민첩성,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AI 같은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는가, 이게 핵심 역량이 된 거예요. 정해진 지식의 양보다 배우는 능력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산업 포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업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거창하게 AI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천재가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AI를 우리 회사 서비스에 얼마나 빨리 적용할 수 있냐? 데이터 관리 잘하냐? 이걸로 업무 자동화시킬 수 있냐? 바로 이런 실용적인 능력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이죠. 자, 그렇다면 대학은 진짜 이대로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대학이 쓸모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대학의 근본적인 역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대학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학은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AI에게 던질 더 나은 질문,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 전달은 AI한테 맡기고 대학은 비판적 사고, 탐구 정신 같은 걸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대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 바로 복잡하고 미묘한 우리 인간만의 능력들이죠. 리더십이나 윤리적인 판단,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같은 건 데이터만 많이 학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이야말로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길러내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 관점 전환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AI를 그냥 답 찾는 도구, 정답 검색기로만 쓰지 말자는 거죠. 우리 생각에 시동을 걸어주는 사고 촉발기, 일종의 방아쇠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한테 AI를 어떻게 써야 내 생각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학을 아예 건너뛰는 길, 그리고 대학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길,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종합하는 것 같은 제3의 길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기술 중심으로 아주 유연하게 내 능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요즘 이 용어 심심치 않게 들리죠? 4년짜리 학위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이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관리면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특정 기술 하나를 이수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자격증 같은 거예요. 필요한 기술만 쏙쏙 골라 배우고 디지털 배지 같은 걸로 딱 증명하는 거죠. 이게 그냥 잠깐 유행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이크로 크리덴셜 관련 논문이 2019년에 18건이었는데 2024년엔 165건으로 늘었어요. 불과 5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교육과 산업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지도의 정중앙을 보세요.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취업 가능성, 평생학습, 디지털 배지 같은 핵심 단어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그림이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이제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술, 경력, 학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심축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I 도구 잘 쓰고 마이크로 크리덴셜도 따면 이제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붉은 여왕 패러독스라는 개념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요.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 하는 붉은 여왕처럼 말이죠. 모두가 AI라는 도구를 써서 생산성이 10배가 되면 그 10배가 그냥 새로운 기본값,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경쟁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경쟁의 속도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AI는 경쟁의 끝이 아니라 경쟁의 무대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예전처럼 정해진 성공 공식은 이제 없습니다. 둘째, 성공의 열쇠는 이제 평생 학습입니다. 셋째, AI 시대의 진짜 나만의 무기는 AI가 절대 못 따라오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AI랑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AI를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세요. 결국 모든 논의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AI가 새로운 기준이 된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건 과연 무엇?